원스프레시 이번 시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금 벌써 2년 2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결국 치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2019년 5월 취임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임기는 원래 올해로 끝나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헌법대로면 임기 5년차 3월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31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부활절에 치러졌어야 했지만 안 치러졌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그래서 계엄령이 내려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내려져서 선거도 안 치러지고 계속 지금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올해 5월 20일 전까지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그날부터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가 연장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선거를 치르려면 총선의 경우 최소한 일시적으로 계엄령을 풀어야 하고 대선의 경우는 법 개정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게 사진 보면은요, 이제 전쟁인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한 지역을 이렇게 침공한 그런 공격한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잘 이해가 안 돼. 너무 복잡하다. 왜 일어났어? 푸틴이 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푸틴이 다 나쁜 놈인데 독재자고 여기저기 다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소련 부활시키려고 하고 맞아?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제가 볼 때도 아니고 솔직히 아닙니다. 푸틴이 먼저 자극한 거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자, 보세요. 2013년, 14년 다음 장면 볼까요? 2013년에서 14년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저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는 친러시아 국가였던 우크라이나 쿠데타에 관여했어요. 오바마 정부가 이렇게 인텔리전스 정보국들을 통해서 CIA 통해서 유로마이단 혁명을 일으킵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어떻게 관여해? 혁명 안 일으켜. 미국이 관여 안 합니까? 다른 국가에? 미국이 이스라엘 대선 그러니까 그 선거에 개입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건 다 확인된 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미국이 러시아가 개입해 우리 선거에 중국이 개입해 이렇게 난리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로마이단 혁명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이걸 너무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관련 인물들 보면은 토니 블링컨 현 국무장관부터 해가지고 제이크 설리번, 빅토리아 놀랜드, 수산 라이스. 그러니까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굵직굵직한 역할을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오바마 정부 때도 이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오바마, 바이든 그 당시 주요 멤버들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온 모습이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관련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너가 맡아. 오바마가 바이든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그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포인트맨이에요. 이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거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크라이나 그러면 여러분께서 조 바이든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해가 갑니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제 헌터 바이든 그 아들까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리스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이죠. 제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고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원래는 완충국이었습니다. 버퍼 스테이트. 완충국, 나토 국가들하고 러시아 사이의 그런 완충국, 약간 중립국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 사이의 위치에 긴장 관계를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확 틀면은 언제든 대항이 닥칠 수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확 튼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결국에. 그 확 틀게 한 거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젤렌스키야 미국 친민주당 그런 인물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이제 가장 크게 실수한 거는 1994년에 세계 3위에 해당하는 1,700개 이상 핵무기 보유국이었는데 이거를 다 포기했어요. 미국의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 선택이 이제 재앙으로 다가왔는데 2013년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와 무역 협상을 제안했죠. 사실상 EU에 가입하라 손짓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분노했죠.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유로마이단 혁명 그 사진이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분노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에게 당시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150억 달러 원조비를 받든지
아니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할 각오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EU와 협상은 즉각 중단됐습니다. 그 뒤 오바마 정부가 개입하면서 마이단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 친미 혹은 반 우크라이나 새 정부 수립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안티 푸틴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오바마 전 정부의 목적이었습니다. 목표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이 분노하면서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러시아 땅으로 이렇게 합병을 했죠. 유엔에서는 그걸 러시아 땅, 크림반도를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대다수 세계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근데 푸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그 실효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 크림반도를. 자, 당시 부패 혐의로 수사받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를 이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볼게요. 네, 이제 조 바이든은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빼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패 혐의로 수사받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 바이든 아들 헌터를 이사로 영입했습니다. 헌터를 이사로 영입하면 좀 더 이렇게 그 미국 쪽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푸틴 심기를 또 불편하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뒤 러시아는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가 유로마이단 혁명 배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자꾸 우크라이나에 손대는 게 마음에 안 들었겠죠. 당연히. 그 뒤에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인 돈바스 영토 절반을 점령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상 돈바스를 뭐 다 점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미국 메인스트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은 러시아 쪽 언론 보면은 이미 다 시조 지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서는데 뇌관이 됐던 게 또 이제 바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입니다. 푸틴이 트럼프를 백악관에 앉히려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관련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라는 황당무계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근데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 개입에 한 게 몇십만 달러 정도래요. 그것도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그 포스트 올리는 것. 근데 힐러리 쪽 응원하는 그런 포스트도 올렸고 트럼프 응원하는 그런 포스트도 같이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그때 러시아 기업인 9명으로부터 1억 4,500만 달러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우라늄 25%를 내줬습니다. 사실상 러시아한테. 그걸 우라늄 원 스캔들이라고 불러요. 우라늄 원 스캔들. 이거는 피터 슈와이저 탐사보도 기자가 파헤쳐서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스도 결국 팔로우업 기사를 냈습니다. 다 이런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아니라 이건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러시아 내통은 민주당 진영 힐러리 쪽이 했는데 왜 트럼프가 했다고 이렇게 덤탱이를 씌우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2016년에 꾸며낸 것으로 존 드럼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거의 1,300만 달러 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어요. 웬일로 그거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와 우크라이나계 미국인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주미 대사는 트럼프와 러시아가 깊숙한 관계라는 그런 칼럼을 주류 언론 곳곳에 기고를 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2019년 우크라이나가 미국 중앙 정치에서 이렇게 빅이슈가 됐는데 백악관 관리인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알렉산더 빈드먼 그리고 그의 동료이자 바이든맨으로 알려진 CIA 분석가 에릭 샤라말라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내 바이든 가문 부패 행위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진영에서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가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부패 혐의를 알아보려는 것은 정적 수사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장악했었죠. 연방하원 즉각 탄핵안이 그때 가결된 겁니다. 그래서 언론도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크라이나 내 부패 행위들을 민주당 진영이 이걸 덮기 위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트럼프를 공격해서 탄핵안을 가결했다는 그런 시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진영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부패 행위가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서 탄핵 카드로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그래서 2020년 대선 때도 민주당은 이렇게 같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러시아가 트럼프 재선을 위해 대선에 개입한다는 똑같은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스캔들이 대선 직전 터졌을 때 주류 언론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뉴욕 포스트,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이에요. 뉴욕 포스트가 2020년 10월에 터뜨렸거든요. 헌터 바이든 랩탑 그 스캔들을
랩탑 스캔들에는 중국은행으로부터 500만 달러 받고 누가요? 빅가이. 조 바이든이 받은 거라고 사실상 드러난 거예요. 빅가이가 조 바이든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헌터 바이든도 500만 달러 받고 이 내용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섹스 관련된 그런 그 사진들도 무더기로 나왔죠. 예. 저도 그래서 그걸 봤어요. 어떻게 그걸 다 공개한 사이트가 잠깐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 주류 언론들은 그게 가짜 뉴스다, 러시아 정보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깐 거죠. 그러니까 이 페이크 뉴스라는 걸 무기로 삼은 게 메인스트림 미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 뉴스다. 빅테크도 이건 잘못된 정보다. 그래서 FBI까지 개입을 한 거예요. 이거 쓰지 말라고, 이거 정보. FBI가 트위터한테 압력을 줬습니다. 예? 쓰지 말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이건 FBI가 선거에 개입했냐? 그렇게 봐요. 개입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뉴욕 포스트 기사 헌터 바이든 랩탑 스토리를 퍼뜨리지 않게 막아. 그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왜 막습니까? FBI가 바이든 캠프 선거운동원입니까?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딥스테이트 장난이다. 이건 딥스테이트 행위 아니냐. 그렇죠? 조 바이든은 러시아가 뭐 아들 노트북을 해킹했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미 드러났고요. 그래서 주류 언론도 합창했는데 그런데 헌터 이메일 다 진위로 이제 드러났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거 다 진위 맞다. 알고 보니까 맞더라.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미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진짜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게 CBS 탐사보도 기자 이제 그 캐서린 헤러지가 이거 랩탑 스토리를 계속 파헤치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해고됐어요. 그리고 그 파일까지 다 압수해 갔습니다. CBS가.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이든은 백악관 입성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또 이걸 희망한다고 밝혔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2021년 10월 우크라이나 방문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푸틴 인내심에도 한계가 온 거죠. 임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자국 운명을 지구 반바퀴 떨어져 있는 미국 민주당에 맡긴 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비극은 거기서 시작됐어요. 유로마이단 혁명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푸틴하고 터클 클라우슨 인터뷰에서 물론 너무 길게 얘기했죠. 푸틴은 막 1200년대, 1300년대부터 이렇게 쫙 러시아 역사를 설명했지만 여러분께서는 그걸 딱 잘라가지고 2014년 때부터 스토리를 들으면 이게 이해가 더 잘 갈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